하나 델리케이트를 델리셔스라고 잘못 말해서 사람을 병치게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역시 잭. 공부하자. 공부할게. 아저씨 아예 뜻이 바뀌었거든요. 그의 풀념은 그대로 이어진다. 안 그래도 요즘 손님들을 보면 안드로이드를 단순히 일 잘하는 장난감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입장이지만 평소에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물어보면 우라통이 터진다니까. 안드로이드가 얼마나 고귀한 생명체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뒷걸음 지친다. 생명체. 방금 이 사람 생명체라고 말했다. 위험한 사람이다. 간혹 안드로이드에게 애정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아니 상관없잖아. 아니 네 그냥 넘기죠 그러면. 네? 안드로이드를 인간과 동일시 취급하고 그에 따라 교감을 나누고 싶어하는 부류다. 요즘 한창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다. 기술의 발전이 낳은 폐해이며 선진 문명에 제조한 사회 악이다. 실제로 사례를 본 적이 없었던 나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니. 안드로이드 따위 제대로 된 사고도 하지 못한다. 기능이 좀 붙어있는 고체 덩어리일 뿐이다. 차라리 원숭이랑 교감을 나누는 편이 낫다. 적어도 원숭이는 생명체니까. 킹콩이라는 영화도 있잖아? 눈앞에서 직접적인 사례를 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타까움보다는 놀라움이 도출된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사람 속은 모를 일이다. 알겠어? 내 말인즉슨 고쳐주기는 쉽지만 너도 평소에 소중히 다루는 편이 좋다는 거야. 사실 내가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좀 억울하다. 클레임은 회사 측에 직접 전달하는 게 상식이거늘. 하지만 해명하기 귀찮으므로 그냥 넘긴다. 알았어요. 이제 좀 조심해서 다루면 되는 거죠? 살살 다루죠 뭐. 그렇지. 너 그래도 말을 하면 알아들을 줄 아는 녀석이구나. 이거 참 마음에 드는걸? 맘에 들면 가격이나 좀 깎아줘요. 뭐야, 벌써부터 흥정 돌입이냐? 어린 나이에 아주 세상에 푹 찌들었구나. 그거 더럽게 맘에 안 드는 놈이. 아깐 방금은 맘에 들었다면서. 불과 5초 만에 변심하는 것도 재주다. 대단하군. 뭐 좋아. 오늘의 첫 손님이기도 하니 특별히 반가격으로 할인해주지. 개이득이었다. 금전적인 혜택은 언제나 반가운 법. 땡큐요. 오늘 학교 갔다 올 때까지 끝낼 수 있겠어요? 문제없지. 오늘은 달리 맡은 일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계산기를 두들긴다. 출력된 결과를 내게 보여준다. 한 이 정도 받을 생각인데 어떤가? 3초간 정신이 멍해진다. 사고 싶은 책이 많이 있었는데 참고서도 사야 하고 이 원한은 나중에 저 고모를 달달 볶는 걸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알았어요. 회수할 때 줄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회중시계를 꺼낸다. 생각보다 시간이 마치 지체됐다. 지금 시대의 외중시계가 웬 말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로망이라는 두 글자로 화답한다. 흔하디 흔한 손목시계보다는 100배 낫다. 희소가치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법이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을 향해 내던지는 내 나름대로의 반항이기도 하다. 야 고물! 야 내 말 안 들려? 대답은 물론이고 반응조차 없다. 그제서야 나는 제대로 그것이 이름을 불렀다. 루시. 이번에는 바로 반응이 왔다.
정말 가지가지하는 로봇이다. 가지가지 쥐기. 나 학교 갔다가 바로 올 거니까 그때까지 이 아저씨 말 잘 듣고 있어. 알겠어? 고개가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예스인지 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그냥 알아들었다고 판단하기로 했다. 수리공 아저씨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학교로 향한다. 왜요? 내가 2년째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향해 뛰었다. 거리를 보며 문득 며칠 전에 본 영화를 떠올린다. 2050년의 가상미래를 그린 고전 SF 영화였다. 당시의 SF 영화들을 살펴보면 참 대단하다. 풍부한 상상력을 주체할 수가 없었나 보다. 그런 영화 안에서는 항상 엄청난 규모의 우주전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하늘을 슝슝 날아다니거나 한다. 전부 틀린 가정을 기초로 만들어진 영화들이다. 과학 문명은 분명 많이 발달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2050년 현재 여전히 사람들은 걸어서 학교를 다닌다. 여전히 사람들은 지면을 가는 기는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자전거나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나처럼 만년필이나 회중시계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도 찾아보면 꽤 있다. 이전과 다르게 크나큰 발전을 한 부분이라면 단 하나!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의 대중화, 그것만이 눈에 띄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잘 그렸다. 종소리와 함께 복도로 들어간다. 있는 힘을 다해 교실을 향해 대시한다. 복도에서 뛰면 안 됩니다. 복도용으로 배치된 안드로이드 하나가 주의를 주지만 가볍게 무시한다. 규칙을 어긴 사람의 얼굴을 스캔해서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선생에게 꼰지르는 로봇이다. 다시 말하면 얼굴만 보이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로봇을 속이는 데 있어서 나는 베테랑이었다. 저런 깡통에게 피해를 입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세이브! 방금 막 베이스를 스틸한 호타 준족의 1번 타자처럼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교실 안을 두리번거려 보니 아직 선생님은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제자리에 앉는다. 오늘은 아슬아슬하구나. 늦잠이라도 잤어? 익숙한 목소리였다. 앉자마자 옆에 있는 한 녀석이 말을 건넸다. 기분 나쁘게 생긴 사내. 이름보다는 주로 기계박사, 줄여서 기박사라고 불리는 녀석이다. 나도 이름 대신 기박이나 기박사라고 부른다. 기계류를 싫어하는 나, 기계류를 사랑하는 이 녀석, 항상 냉소적인 나,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이 녀석. 그 밖에 취미도 취향도 전부 다 다르다. 그런데도 반에서 가장 친한 사이가 됐다. 어떻게 이런 기묘한 인연이 맺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도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아니, 용무가 있어서 어디 좀 들렸다 왔어. 용무라니, 이 아침에. 말하기 난감한 부분인데 얘기를 하려는 도중에 문이 열린다. 중년의 남자 선생님이 들어온다. 담임이었다. 교육용 여성 안드로이드도 대동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자. 그런 식의 신호를 녀석에게 보낸다. 곧바로 오케이라는 신호가 돌아온다. 왜 저래?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흘러 지금은 점심시간. 매점에서 막 사들고 온 빵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는다.
기박사와 함께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한다. 두 개의 책상이 붙어져 있다. 내 책상에는 재튀긴 고로케 두 개와 초코 우유가 하나. 녀석 앞에는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이 놓여져 있다. 기박사 녀석이 맛있게 도시락을 먹고 있다. 가정용 안드로이드가 매일 도시락을 싸준다고 들었다. 도시락 퀄리티는 그리 나쁘지는 않은 듯하다. 매일 먹는 게 빵인 나로서는 마냥 부럽기만 한 진수성찬이다. 아, 언제 나와 루시? 몰라. 왜 멍하니 제사 지내고 그래? 밥상에 불만 있어? 아, 먹어야지. 가벼운 핀잔을 들었다. 고로케를 입에 가져간다. 이 맛은? 고르게 튀겨진 튀김옷에 깨무자 느껴지는 바삭바삭한 감촉. 입안 한가득 퍼져오는 달콤한 반죽의 부드러움이 흥취를 돋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혈에 녹이듯이 번지는 생크림의 부드러움, 절묘하게 배치된 야채가 전해주는 감미로운 뒷여운, 으깨어진 감자와 계란 샐러드 역시 조화롭게 풍미를 더한다. 이것은! 이 맛은! 쩝쩝. 그냥 평범한 고로케 맛이었다. 뭐야 이게?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뭐야? 빵을 먹다가 말고 가볍게 질문해보았다. 가만 생각해보니 너 안드로이드 많이 가지고 있었지? 집에 한 6개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6개라 대단한 숫자다. 평범한 가정에서 가질 수 있는 개수가 아니라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문은 사실이었나 보다. 갑자기 안드로이드는 왜? 별건 아니고. 너 혹시... 녀석이 먹던 것이 도로 튀어나올 만큼 상쾌한 웃음을 보여준다. 드디어 안드로이드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로군. 나의 끝없는 포교가 끝내는 결실을 맺은 셈인가? 뭐 그냥 그렇다고 해두자. 좋아, 아주 좋은 현상이야. 안드로이드는 좋다고. 문명의 이기이자 과학에 창출한 최후의 결실이라고. 그래. 분야별로 장점이 있지만 내 추천은 단언코 메이드 로봇이야. 밥도 맛있고 청소에 빨래까지 전부 완벽하게 해결해준다니까. 덤으로 여성용이면 예쁘기까지 하니 감상용으로도 아주 쓸만하지. 감상용은 또 뭐야? 이거 뭐야? 팩트 폭행한다. 그런 거 감상할 시간이 있으면 네 발가락 사이에 낀 때나 감상해. 쯧쯧. 자고로 아름다운 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법이라고. 과학적으로 이미 뚜렷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 사항이야. 잠깐 한숨을 내쉬었다. 자잘한 일에도 이렇게 흥분할 수 있는 그가 부럽다. 난 평등주의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예쁜 기계든 못생기든 기계든 기계는 다시 있다는 소리야. 저 사람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자. 아무리 얼굴이 예뻐봐야 밑에 달려서는 안 될 것이 달렸으면 오히려 혐오감을 잘 자극할 뿐이다. 이게 뭐? 재밌네. 그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기계라는 요소가 붙으면 일단 아웃 오브 안주. 깊게 뿌리 박힌 외모 주상주의를 타파하는 훌륭한 사견이 아닌가. 로봇을 싫어하는 건 여전한가 보군. 그래도 없던 관심이 생겼으니까 안드로이드에 대해 물어본 거겠지. 평소에는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잖아. 뭐 그렇지. 하나 구입할 생각이라면 동행하겠어. 많은 구매자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놓치고 나는 여러 자잘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설명해주지. 미리 말하지만 일생일대 최고의 선택이 될 거야. 그 말에 볼을 긁적였다. 아니 딱히 살려는 건 아니고. 돈 때문에 그러시나 친구요? 그렇다면 걱정 마시라. 엄청나게 파격적인 가격에 구입하게 해줄 테니까.
이래봬도 내가 이 방면으로 조금 연줄이 있다고. 내가 같이 가면 거의 거저먹는 수준으로 구입할 수가 있지. 아니 그 이전에 살 필요가 없어. 뭐시라? 그건 또 무슨 소리지? 말해도 될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한다. 주웠어. 뭘? 안드로이드. 주웠다고? 안드로이드를? 그래. 어디서? 폐기장에서. 헉, 너 이 자식 땡 잡았구나. 지금 시기에 획득 가능한 제품이라면 IDX 358인가? 딱 봐도 PIF 그건 엄청 희귀할 것 같아. 아니면 455? 어떤 기종인데? PXX 어쩌고였는데 뭐였더라? 아무튼 최신형이라고는 하는데 실제 능력은 별 볼 일 없더라고. 그래도 이왕 주운 거 불쌍하니까 써줄까 하고. 뭔지 궁금한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놀러 가봐야겠군. 거기서 잠시 말을 끊고는 곧 분위기를 바꾸듯이 잠시 말문을 연다. 뭐 네가 안드로이드에 흥미를 가지게 된 건 나로선 기쁜 일이지. 다만 그래도 조심하도록 해. 조심하라니 뭘? 요새 TV에 자주 나오잖아. 안드로이드에 지나치게 빠져버린 케이스 말이야. 나중에 들인 버릇이 더욱 고치기 힘들다고 하니까. 로봇은 로봇, 인간은 인간. 이 경계를 잊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활용하는 편이 좋아. 결국은 편의를 위한 제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차라리 머리 위로 비행기가 떨어지게 될 경우를 걱정해라. 세상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나 보다. 나도 네가 그런 식으로 로봇에 빠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긴 한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흔히들 그러잖아. 돌다리를 부숴가면서 건더라고들 하니까. 돌다리를 부숴서 뭘 어째 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 뜻은 알겠어. 기억해두지.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다! 오케이. 시간은 흘러가 어느덧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겨운 학교 수업 시간도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마지막 강의 시간. 선생의 장황한 연설은 끝날 줄을 모른다. 마지막인 만큼 시간의 흐름도 더디게만 느껴진다. 칠판에는 꼬불꼬불하게 무수히 많은 글이 쓰여져 있다. 그 안에는 지나치게 많은 한자가 포함되어 있다. 한자래. 가뜩이나 난해한 내용을 더욱 알아듣기 힘들게 한다. 나도 모르게 신음을 연발했다. 설명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다. 무슨 소리라는 건지 통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몰려오는 졸음을 주체하지 못해 작게 하품을 한다. 다른 녀석들의 상황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 높은 학력을 가진 선생님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꼭 그랬다. 서 회장님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고 라디오 때 확인하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리저리 어렵게 돌려 말한다. 훨씬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는데도 굳이 어렵게 표기한다. 지엽적인 스노비즘의 산물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건 없지만 무한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선생의 말도 마침내 끝이 난다. 맹세컨대 거짓공약이 남발하는 정치인들의 연설도 이만큼 짜증나진 않을 것이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어서 빨리 돌아가 버리자. 회방감을 느끼면서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선다.
기계 박사에게 간단하게 작별 인사를 건넨 이후에 집으로 향한다. 뜬 거리를 지나가다가 문득 깨닫는다. 루시를 회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까스로 기억해낸다. 하마터면 곧바로 집으로 직행할 뻔했다. 두드려 맞으려고 살짝 궤도를 수정해 수리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순간 저장 잘못한 줄 알고 출렁했네요. 어우. 수리점 앞에 도착한다. 유리 너머로 비춰진 가게 안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환산했다. 몇 명의 손님만이 안에서 어기적거리고 있는 듯 했다. 가게 주인의 모습은 어쩐 일인지 보이지 않는다.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안티크숍에 어서 오세요. 손님 뭘 찾으시나요? 루시다! 가게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튀어나오는 목소리. 청량하고 부드러운 소프라노의 음성이었다. 속으로 조금 설렜다. 여성의 목소리가 반겨질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으니까. 오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있나 보다. 고개를 들려 목소리의 주인의 얼굴을 확인한다. 그리고 방금 전보다 5배는 더 놀라고야 만다. 너! 녀석도 조금 늦게 나를 알아보았다. 후! 너무 좋아. 후! 드디어 와주셨군요, 주인님.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그녀는 루시 발렌타인. 내 눈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아침까지만 해도 꼴통과 다름없던 안드로이드가 거의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밝게 웃는 얼굴에 어색함이라고는 없었다. 혹시나 해서 확인차 질문한다. 루시? 너 루시 맞지? 네, 맞아요. 루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루시랍니다. 맞는 모양이다. 너 어떻게 된 거야? 네, 주인님. 어떻게 된 거냐고 하시면 그 목소리랑 그 표정 말이야.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거 맞지? 네, 물론이에요, 주인님. 루시는 지금 두 발로 서 있답니다. 에헴. 에헴. 아 죄송해요. 재밌네. 자랑스러운 듯이 어깨를 으쓱이는 루시. 아니 사실 서 있는 게 그리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만. 아니에요, 소장님. 라디오 때 엄청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놀랍다. 멀쩡해 보이잖아. 다 고쳐진 거야? 네, 주인님. 지금 루시는 몸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만 같답니다. 저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가볍게 몸을 돌려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회전하는 루시. 성숙한 요조 숙녀처럼 기품 있고 동시에 아이를 연상시키듯이 천진난만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러다가 곧바로 넘어져 버린다. 처음에 느꼈던 기품도 동시에 같이 곤두박질 친다. 아직 원상태는 아닌 모양이에요. 와, 성우 대박이다. 존경한다. 루시가 조금 창피하다는 듯이 머쓱하게 웃는다. 매드닥터님 고마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나는 한 말을 잊은 채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쇳소리가 섞이지 않은 인간의 목소리, 감정이 진득하게 묻어나는 억양과 음폭, 생생함이 흘러넘치는 다양한 표정과 행동,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팔과 다리.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놀랐다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된다. 얼마나 놀랐느냐 하면 나도 모르게 말이 더듬어질 정도로 놀랍다. 발음이 꼬이네요. 더 머리가 멍해져서 표현이 단어의 결핍마저 불러올 정도로 놀랍다. 머릿속이 지겨울 정도로 놀랍다는 단어로 가득 차게 된다. 물론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는다. 뭐? 쓸만하네. 감정의 절제는 지성인이 가져야 할 미덕이니까. 뭐 그런 이유는 실은 거칠애고 이 로봇 사태에 놀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다. 불과 8시간 9시간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니 굉장한데. 처음으로 주인님한테 칭찬을 받았네요. 이쁘다. 와, 소린 다 들었잖아.
너 말고 수리공 아저씨를 칭찬한 거야. 그럴 수가. 그렇게 말하며 얼굴에 실망감을 표출하는 그녀는 영락없는 사람 그 자체였다. 이건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마술? 어느 변덕스러운 마법사가 부리고 간 마술의 일종인가? 문득 옛날 동화 속 얘기들을 떠올린다. 인간이 되고 싶어하던 구미호, 인간이 되고 싶어하던 인어공주, 혹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 결국 그들은 전부 인간이 되지 못했다. 눈앞의 로봇은 내게 하나의 가정을 떠올리게 해준다. 만약 그들이 인간이 되는데 성공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기뻐하지 않았을까? 자자, 메리엔틱한 감상은 여기까지. 나는 일단은 가게 아저씨를 찾아보기로 했다. 한참 동안 주위를 두리번거려 보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주인 아저씨는 어디 갔어? 네, 주인 아저씨께서는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러 잠깐 외출하셨답니다. 나갔다고? 가게는 어쩌고? 에헴, 가게는 지금 훌륭한 점원을 대신 보고 있답니다. 훌륭한 점원이라니 어디? 에헴, 에헴. 어디 있다는 거지? 에헴, 에헴. 아무데도 안 보이는데. 에헴, 에헴. 처음에는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콧대를 세우던 루시. 이제는 거의 울상을 지은 채로 콧대만 세우고 있다. 당당히 하든지 침울히 하든지 어느 한쪽만 해줬으면 좋겠다. 불쌍해져서 그만 무시하기로 한다. 알았어. 지금은 네가 가게를 보고 있다 이거지? 둥구리님 어서오세요. 맞아요, 주인님. 지금은 루시가 가게를 보고 있답니다. 광속을 능가하는 스피드로 표정이 바뀐다. 조금 전까지의 침울한 표정은 이미 제트기를 타고 떠난 지 오래다. 참 주인도 주인이다. 오늘 처음 본 로봇에게 가게를 맡겨버리다니.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로봇한테. 무슨 정신으로 장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 주인님, 무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무 생각도 안 해. 그 주인님이라는 단어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낯간지러 죽겠네. 하지만 주인님은 주인님인걸요. 이름을 불러, 이름을. 하지만 루시는 주인님의 이름을 모르는걸요. 이 기회에 가르쳐주세요. 수고, 내 이름 씀. 왜? 나와. 아, 개 때리기 전에. 진짜. 그리고 보니 처음에 이름 입력한테 실패했었던 것도 같다. 그럼 대강 아무렇게나 둘러대볼까? 아, 진짜로? 아름님? 아니야. 뭐가 좋을까? 꽃벼락? 아, 마음대로 해. 응, 나갈게. 왜 개삐져? 아, 마음대로 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야. 지조 나름. 진짜로? 뭐가 좋지? 잭하제 잭. 미안해요. 아니, 여기서 사심 채우지 말라고. 미안해요. 와우. 와. 아. 이쁜 아름님? 그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다. 와, 왜? 야, 너 나쁜 사람이야. 야, 너 병자라고. 왜 그래? 야, 병자라고. 야, 이, 야, 와우. 전에
그러니까 이름을 아르냐는데 주인님, 뭐야?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답니다. 남을 속이는 건 나쁜 짓이에요. 거짓말은 죄랍니다. 마치 내가 못생겼다는 소리도 들리는데